네,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월, 수, 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뉴스룸 D. 오늘은 제가 월요일 다 비판한다라는 의미의 월요 닭가라고 했는데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유튜브로 뉴스룸 D를 하는 중에 의견을 주시면 소개할 만한 좋은 의견들 저희가 소개하고 그중 두 분에게 무작위로 영화표 2장씩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앞서 뉴스룸 본 방송 중에 나왔던 댓글들 저희 김 작가가 몇 개를 뽑아왔는데요. 이 중에 또 여러 개를 소개하고 두 명에게 영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코리아, 문화 코리아의 뒤에는 뉴스룸 D가 있다. 계속 영화표를 뿌리고 있으니까요. 좀 그런가요?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뭐 중요한 헌정사상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부결은 됐지만 간신히 부결. 찬성이, 그러니까 체포해라라는 찬성이 체포하면 안 돼라는 반대보다 오히려 한 표가 더 많았습니다. 참석 의석 수의 과반이 아니어서 부결은 됐지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라야 되는데 제가 그걸 이야기를 좀 길게 끌어서 죄송합니다. 중간인 것 같은데. 예. 깜짝 놀랐는데 정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총의를 모아서 부결시킬 거다. 그렇게 된다면 의석수가 169석인데 좀 뭐 감옥 가 있는 두 분 빼놓고 예. 그리고 또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하면 예. 170표는 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이러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질질 끌고 가는 게 예. 총선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170표보다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현재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식으로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은 참 저희들로서도 놀라울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당대표 상당히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당내 분란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글쎄, 내용은 뭐 부결이지만 그 결과는 부결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의 의미가 담긴 게 아닌가 싶고요. 앞서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간의 당내 분위기로 보면 뭐 160표 이상은 충분히 나올 거다, 부결표가. 이렇게 예상을 했고 지난번 체포동의안이 가장 최근에 처리됐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반대가 161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이 더 부실하고 또 예. 수사 방식이 뭐 야당을 향한 일종의 이제 정치 탄압, 정적 제거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에 대해서 당내 뭐 큰 이견이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말고 예. 자진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당과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좀 분리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권유도 있었지만 이 표결 직전에 열렸었던 의원총회에서 그간 비명계의 대표적인 스피커였던 서른 의원까지 나서서 이번에는 부결시키자라고 예.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결과고요. 짐작컨대 그동안에 말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그 침묵하는 다수의 의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던 거 아닌가. 그러면 가능성을 좀 더 좁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최소 31표가 부결, 체포동의안 안 돼라는 거에 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더하면 더 될 수가 138. 있고요. 예. 38표. 38표까지가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자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라면 부결시켰을 것 같아라고 꼽히는 분 중에 한 명이 서른 의원인데 서른 의원이 지난번 의총에서 이번엔 부결시키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가결시켜야 돼라고 할 만한 사람이 서른 의원인데 네. 그런데 서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부결을 했을지 아니면 그러니까 일부 저희가 아는 대표적인 비명계 목소리를 높여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졌을지 아니면 지금까지 말 못한 다수의 이쪽 저쪽도 친명도 비명도 아니로 있었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돼라는 의견이 많았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성태 앵커의 얘기는 지금 색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개딸 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면은 예.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의 여러 가지 소명, 소감, 소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회에서 아까. 예. 그때 의석수를 쫙 비췄어요. 그때 박수 안 친 민주당 의원들 제일 첫 번째로 의심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부결표 던지려고 하는데 이걸 가결표 던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박수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화면부터 잘 보시면은 누가 이탈했는지 덕질의 잘알 분열을 획책하고 계신 아니요. 그건 정확한 예. 그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장성철 소장님 말 듣고 내일 오전부터 이제 몇몇 언론에 인터넷 기사 같은데 누구누구 박수 안 쳐. 이렇게 셌더니 37명. 뭐 이렇게 짤로도 나왔을 많이 텐데. 돌아다닐 거예요. 아니, 근데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도 했고 이재명 당대표가 진솔하게 설득도 했기 때문에 그분은 반대표에다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특히 수도권에 불안한 분들,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분들,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은 우리 당과 나의 공천에, 나의 총선 당선에 유리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체제를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하지 않은 침묵한 그런 다수가 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결론이 난 마당에 누가 그러면 찬성표를 던졌고 누가 기권표, 무효표를 던졌는지 예. 뭐 이른바 색출하거나 찾아내는 거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럴수록 당의 내분이나 분란은 굉장히 깊어질 것 같고 물론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리스트를 돌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이 반란을 획책했을 것이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돌리고 있는데 일종의 마녀사냥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른바 당 지도부도 그렇고 친명계에서도 그런 지지자들의 흐름에 편승하거나 혹은 그걸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더 흔들릴 거고 당은 더 깊은 내용에 빠질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누가 찬성, 누가 뭐 반대, 누가 뭐 기권 무효를 눌렀는지를 떠나서 그만큼 민주당이 실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으로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는 거고. 예.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가면은 지역구 민심이라는 거를 그냥 바로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예. 거기서 별의별 얘기를 다 듣거든요. 때문에 겉으로 나서서 이런저런 의견 표명을 하는 의원들이 아닌 다수의 침묵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겉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할 고민들이 굉장히 깊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말씀은 방원석 의원님도 이른바 알려진 비명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그런 흐름이 없었어요. 그런 흐름이 눈에 보였거나 그런 흐름들이 무슨 모임을 갖거나 예. 이런저런 상의를 했다면은 그게 드러났겠죠.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 또 이른바 비명계라는 게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몇 명은 가결, 몇 명은 무효, 몇 명은 기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일사불란함이나 이제 그런 정도의 그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비명계가 조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네. 조직적으로 나왔을 리는 없다. 때문에 저게 무슨 조직된 결과다라는 건 저는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 당이 방탄 프레임까지 쓰게 됐을 경우에 내년 총선 민심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을 우려하는 그런 의원들의 표심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를 위시해서 당 지도부가 너무 상황을 낙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1대1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엔 부결을 하더라도 그 뒤에는 대표가 뭐 결자해지 차원에서 진퇴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원 형식으로든 직접적인 그 의사표현으로든 전달을 했는데 예.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그다지 신통치 않았던 거죠. 지난번에 23일 날인가요? 의총 때 기자회견을 스스로 연 기자회견에서 뒤에 얘기를 했죠. 당대표를 맡고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계속 재판에 불려나가면서 당일을 제대로 볼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경기도지사 때도 자주 나갔었는데 꼴등이었던 도정평가가 1등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이 되어서는 정말 다음번 총선과 공천 이거
제대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가 없어요. 예.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당대표의 개인적인 리스크. 오늘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참 저거 맞는 말 전반적으로 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가장 이제 그럴듯하네라고 생각한 논리가 뭐였냐면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시장 시절에 저질렀던 개인적인 비리 의혹이다. 예. 성남시장 시절과 당대표 시절 이거는 좀 구분해야 된다. 야당 탄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싸우다가 지금 뭐 체포 동의안 제출된 것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 민주당을 위해서 싸운 게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의 측근과 분신들, 본인이 임명했던 주요한 직책에 있던 사람들 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나의 사법 리스크를 내가 껴안으면서 공천도 하고 총선 승리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가까운 망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글쎄요, 뭐 한동훈 장관의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서 의원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본인의 의사를 드러내놓고 얘기한 의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훨씬 더 다수였어요. 민주당 내에. 그리고 과거에 이제 현역 의원으로 계실 때 민주당 의원들이랑 또 친하니까 얘기 들어보면 전반적인 당 주류의 겉으로 드러난 주장들과는 다른 물밑에 깊숙한 흐름이 있다. 이런 과거에는 그래도 본인의 얘기를 겉으로 드러내서 하는 게 지금보다는 더 자유로웠죠.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 형성된 분위기나 흐르는 기류가 이견을 쉽사리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예. 흐르잖아요. 그러면 금방 의원들이 복잡 이제 복잡하니까요. 입을 닫습니다. 근데 이건 무기명 비밀 투표지 않습니까? 예. 누가 어떤 표를 행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오히려 이른바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과 함께 이 이른바 당론은 아니지만 당론에 가깝게 이 사안을 밀어붙이면서 이견은 있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한 게 오히려 이제 반발 심리를 자극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효과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국회의원들은 지금쯤 되면 뭐 당론을 떠나서 지역구 민심, 내년 총선 민심 그리고 본인의 어쨌든 공천이나 당선 가능성 이거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러저러하게 지금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방탄 정당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민심은 더 악화될 거고 또 여당의 정치 공세가 예. 파상적으로 진행될 텐데 과연 그거를 버틸 수 있을까? 그건 그렇게 제가 되면은 총선 민심으로부터 더 멀어질 텐데 이 짧게 걱정이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미 리더십의 상처를 받았죠. 최소 31표 이상이 이재명 대표 체포해 가면 안 돼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가. 이런 느낌으로 한 거예요. 리더십의 상처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까요? 짧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 물러나요. 예. 여전히 138명이 나와 뜻을 함께 했어. 맞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일부 이탈은 있지만 애써 그건 좀 외면하거나 예. 내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텐데 근데 가결은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 부결은 됐지만 가결 같은 부결이 됐잖아요. 이게 정치적 가결이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누군가는 이 상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내부부터 나올 텐데 예. 뭐 지지층이 나서서 색출 작업하고 이런 거 말고 아마도 원내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네, 왜냐하면 표단속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럼 결국에는 어쨌든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의 표결 행위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소관 영역이고 또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차기 원내대표 지금 선거 전도 예.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원내 지도부 선거를 하면서 분위기를 추스리려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나올 수는 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가 뭘 잘못했어. 예. 내가 뭐 사법 리스크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쨌든 설득하고 충분히 역할을 했는데 내가 왜 책임져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저 칠판에 보면은 찬성, 반대, 기권, 무효표 다 있잖아요. 예. 정치적인 뭐 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권과 무효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찬성표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이재명 당대표 이거 잡아가면 안 돼라고 생각을 했으면 당연히 반대표에 던졌겠죠. 근데 하지만 내가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찬성까지 하긴 뭐하고. 국민의힘 편 들어주긴 싫고 예. 한동훈 장관에게 힘 실어주긴 싫은데 이거 이재명 당대표도 옳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권이나 무효표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거 다 합치면은요
159표예요. 과반수를 훌쩍 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거는 합치면은 158표가 찬성이 아닌 거죠.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권이나 무효를 반대가 아닌 거죠. 반대가 네, 아닌 거. 기권이나 무효를 159표. 찬성과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과한 그래요? 해석이고 왜요? 왜냐하면 네.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가결에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이걸 부결시키는 것도 또 방탄정당이라는 그런 어떤 예.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그것도 싫고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사표현을 한 거죠. 기권이나 무효로. 간단하게 이쪽 저쪽이 다 싫어서 그냥 나는 기권이나 무효표 만들겠다. 이런 사람도 소극적인 있고. 의사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뭐 또 그건 다 가결의 표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국민의 힘식의 해석이고 그러나 어쨌든 절묘하게 됐어요. 부결은 부결인데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로서는 압도적 부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더 공고히 해서 예. 앞으로 날라올 2차, 3차 체포영장에도 대비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좀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물론 이 국회 표결이 직접적인 그 동기부여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2차, 3차 구속영장을 보낼 수 있는 동력을 이 표결을 통해서 얻은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부결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지만 내심 조용히 웃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138표 우리 편을 들어준 사람들 이게 훨씬 더 다수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의 리더십을 좀 더 공고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의원들을 옥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당은 갈등과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막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배반을 한 사람들을 수박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일부 지지자들이 이렇게 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부 지지자들이 수박에 즙을 짜자 이번엔.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또한 가장 측근이라고 얘기가 되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권이나 무효표나 찬성 혹시 한 민주당의 의원들 이번에 당을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아까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런 판단할 수밖에 없었느냐. 최근에 나온 민주당의 여론조사 그리고 대통령을 뭐 불신하고 반대하고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지 예. 그 표심을 잘 읽어야지 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왜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어 이런 식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재명 당대표는 권력을 움켜쥐면 질수록 더욱더 권력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이재명 대표가 당장에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서 이게 이제 민주당 내부 지금 잠재돼 있는 갈등이 폭발하는 예. 그런 시점이 될 텐데 저는 이재명 대표나 이른바 친명계에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기류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한번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설사 예. 구속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그게 당의 분열을 그나마 최소화하거나 당이 이로 인해서 전면적인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유일한 방안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뭐 당장 당대표를 내려놔라. 이렇게 비명계에서 나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면전으로 가는 건데 예. 때문에 당분간 상황을 좀 지켜보고 당 내부를 추스리고 또 원내대표 조기 선거를 통해서 이 당 체제를 조금 가다듬고 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예. 아마 그때 이제 조금 판단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앞서 이제 저도 오늘 특보를 제가 낮에 한 1시간 20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2시간 반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입니다. 무효표 2표 논쟁 이게 무효표냐 아니냐. 지금 한 표를 보면 가불안에 부라고 쓴 것 같긴 한데 의사는 무로도 읽힐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표가 2표가 있어서 이거를 부라고 무효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부결의 표다. 논쟁이 한 1시간 정도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이례적이죠. 사실은 거의 무효표 논쟁이 이렇게 길게 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처음 봤습니다. 예.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인사에 관해서 여러 차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지만은 저렇게 옥신각신한 경우가 없었고 예. 제가 국회에 있지 않을 때도 이런 모습은 처음 봤는데 그만큼 오늘 사안이 굉장히 예민했던 거죠. 물론 저 이제 2표가
대세 지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부결은 거의 어차피 부결이 확정적이었고요. 확정이 되는데 일종의 이제 정치적 해석의 문제가 그 뒤에 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장시간 국회에서 이런저런 이견이 표출되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김진표 의장께서 마지막에 약간은 정치적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관위 직원까지 나와서 일체 예. 이 표결 상황을 배제하고 저것만 보여줬을 때 어디에 해당하냐 선관위 의견까지 참고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부결이라고 보고 하나는 인정해주고 하나는 이제 예. 무효표 처리를 한 거죠. 그 양쪽의 손을 다 들어주는 건데 근데 통상 국회 관례로 보면 식별이 불분명하거나 그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이견이 제시가 되면 거의 무효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번은 앞서 워낙 이제 사안이 저 정도면 어떻습니까? 저는 무효 처리를 할 만도 하다고 생각해요. 저게 보기에 따라서는 우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부를 좀 갈겨 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자로 쓰도록 돼 있거든요. 아. 가부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무효 처리를 하는데 무효 처리를 했어도 결과를 뒤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만큼 한 표 한 표에 대한 의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찬성이 139, 반대가 138인데 이런 논쟁 있는 표가 두 표인데 한 표는 부결, 네. 한 표는 무효가 됐는데 만약 둘 다 부결이 되면 139대 139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똑같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기권과 무효 빼고 그런데 이제 한 표가 무효가 되면서 둘 중 하나가 무효가 되면서 139대 138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이 더 많은 형국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어지러웠던 걸로 봐서 표결한 의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야, 저게 부든 그게 저렇게 나타난 게 근데 아닌가 싶습니다. 정자체로 쓰라는데 왜 굳이 저렇게 쓰죠? 그냥 뭐 신경질이 났든지 아니면은 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거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저러한 표를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 결단의 시기가 된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당은 상당한 내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일 봐보세요. 이제 색출하자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며칠 있다가 이재명 당대표 기소당할 거 아니에요. 저거 갖고. 그리고 예. 또 이제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이 조금 나가야 뒤에 되잖아요. 시작될 거고요. 그럼 계속해서 현실적인 사법 리스크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로 인해서 현실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과연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지지층들이 감내할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1차적인 분기점을 검찰이 기소했을 때 예.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거냐. 그것도 하나의 큰 정치적인 판단과 지금 효과가 예. 나타날 거예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고요. 검찰에서는 800만 달러 이상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 대납해서 북한에 줬다. 그래서 검찰 일부에서는 아직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3자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러면 또 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십니까? 검찰? 가능성이 있죠. 뭐 아직은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거나 이런 데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이 지금 수사 같은 경우에도 워낙 관련된 진술이 많고 또 증거도 있어요. 북한 쪽까지 연관된 그리고 뭐 사진도 있고 또 행사를 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고 예.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화영 전 부지사 빼놓고는 다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수사를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조만간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일단 예상이 되고요. 저는 어쨌든 정치에 있어서 늘 이제 명분이냐 실리냐 이런 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선택을 고민을 하죠. 이번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개인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거예요. 예. 어쨌든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과거에 얘기했는데 말을 바꾸면서까지 불체포 특권을 통해서 뭔가 이제 검찰 수사에 이 보호막을 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실리마저 잘 이번에 얻지를 못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상처뿐인 체포동의안 표결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최소한 명분을 잃지 않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말씀하신 건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만일 검찰이 또 청구한다면 그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붙이지 말고 당당히 응해라라는 게 이제 최선 방호석 의원님의 입장이신가요? 저는 늦었지만 그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그렇게 선택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들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면밀히 보고 나서 이 정도면 이게 구속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예. 이런 전문가들도 상당하거든요. 방어권 보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좋기로는 이번에 나가서 한번 그 승부를 걸어보고 그 다음에 구속이 안 됐는데 체포동의안이 또 날라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그런 방식으로 대응했더라면 훨씬 더 부드럽고 명분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이라도 저는 내년 총선이나 또 어쨌든 60년 그 정통 정당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주의와 개혁을 표방해왔던 그런 민주당의 역사로 봤을 때 조금은 좀 더 당당한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게 길게 봤을 때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말씀하시죠.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되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검찰이 내놓지 않은 패가 무언가 거기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실질 심사 받으러 갔는데 나 구속 덜컥 돼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예. 걱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설령 구속됐더라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또 구속 적부심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판사에게 본인이 계속 이재명 당대표는 주장하잖아요.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예요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의 1차 판단, 2차 판단까지 받아볼 수 있어요. 판사들이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구속 사유야 그러면은요. 이재명 당대표 구속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저 사법 리스크라는 진흙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정치 인생이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예. 만약에 둘 중에 한 군데에서 구속이 잘못된 것 같아. 구속했지만 풀어줘. 그렇게 된다면은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포인트다라고 볼 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지난주에도 두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두 분 뜻을 따라서 했다가 덜컥 구속이 돼버리면 구속 적부심 받으면 두 되잖아요. 분은 이게 정말 의미 있는 도박이었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일단 저는 그럴 가능성이 물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대표가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치에서 사직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원로들 중에서도 구속되면 어떠냐. 차라리 길게 보면 이렇게 지금 뭐 그 제가 유인태 전 총장께서 했던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예. 꾀죄죄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렇고 또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친명계도 그렇고 뭐 깊이 생각하거나 이 좀 넓게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청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부결은 됐지만 예. 앞으로 선택지가 넓어진 게 아니고 선택지가 좀 더 좁아지는 그 정치적 입지가 좀 더 좁아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되돌아볼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짧게 한번 두 분께 여쭤볼게요. 자, 체포동의안은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네. 검찰이 조만간 여기서 조만간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좀 남짓 조만간 대북 송금 의혹이랄지 다른 부분으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99%다라고 예. 말씀드려요. 박원석 의원님요? 네, 뭐 청구할 겁니다. 자, 그럼 그리고 두 분은 이제 검찰이 또 추가로 청구할 걸로 보는데 다른 갈래에서 수사가 또 진행 중인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내겠죠. 표결을 올리는데 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짧게 한번 그때라고 좀 하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쉽지가 않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상당히 위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닥쳤는데 가장 큰 위험은 저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라고 봐요. 그때 만약에 비명계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면 이재명 당대표는 정말 당에 있는 의원들로부터 정치적인 탄핵을 당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아마 친명계 의원을 원내대표에 당선시키려고 할 텐데 그것이 과연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원래 원내대표 선거 구도는 이게 색깔이 뚜렷한 친명은 출마하지 않는 이런 구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범명계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대표 주자와 또 비명계의 대표 주자 이렇게 이제 2파전으로 흘러가는 구도였는데 오늘부로 좀 상황이 바뀌었죠. 네. 이렇게 될 바에 아예 뚜렷한 친명계가 나서서 원내 단속을 하자 이런 의견이 친명 내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에 대한 반작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가 1차 분수령이 되기는 할 텐데 검찰이 그 전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5월이잖아요. 원내대표 예. 선거가 얼마만 땡겨질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추가 구속영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안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서 아무튼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도 이재명 대표 향후에 거취나 또 정치적인 이 운명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그러니까 부결수가 의외로 적어서 이탈표가 너무 많아서 이 얘기에 많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얘기. 뭐라고 할까요? 아주 날카로운 촌철살인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소장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제발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 차려 정순신 그렇게 하면 안 되구나. 네. 예, 그런 말씀이시면 그러니까 검사가 스스로 지원을 하고 검사 출신이 검증을 하고 검사 출신이 추천을 하고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검사가 지금 모든 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신 식구들이라고 검증을 부실하게 했거나 아니면은 눈 감아줬다 아니면은 몰랐다 발뺌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옳지 못해요. 제발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실과 인사검증 라인의 태도입니다. 정순신 후보자가 당시에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검찰 내부에서 몰랐을 리가 없고요. 고위 검사가 익명이긴 하지만 그런 기사가 나면 반드시 누군지 체크가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서 검사장 인사에서 검사장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인사 후일담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와가지고 마치 몰랐다고 대통령이 학교 폭력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라는 것은 개고기를 팔다가 걸리니까는 뒤늦게 양머리를 내거는 이런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몇몇 검찰 쪽을 잘 아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5년 전에 KBS 보도에 났던 내용이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고위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검찰의 감찰 쪽이나 다 원래는 법조를 담당하는 기자들을 또 검찰에 공보가 맡고 있는 검사들이 다 알고 있어서 근데 그거 누구야? 다 물어보고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두 한동훈- 개까지도 더 말씀하셔도. 두 개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짧게.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나와서 정순신 씨 사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잘 몰랐어요. 예.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랬거든요. 음. 본인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최고의 책임자 아닙니까? 인사검증단을 꾸렸죠 밑에. 밀실에 있던 인사검증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놓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인 입으로 자랑을 했어요. 근데 몰랐다라는 게 말이 돼요?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검사의 나라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되고 있지만 검사들은 잘 검사를 안 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검사를 안 한 거일 뿐만 아니라 검사들끼리는 저게 뭐가 문제야? 불법이 있어? 때렸어? 그로 인해서 무슨 전치 몇 주 나왔어? 그냥 말 몇 마디 한 건데 예. 그걸 가지고 전학 처분을 내리면 그건 법적으로 대응해야지. 이런 집단 사고에 익숙한 거예요.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최근에 더 글로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 학폭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까? 벌써 이제 맘카페부터 시작해서 민심이 들끓으니까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아마 정순신 후보자 스스로가 드롭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예. 아들 신상 다 털리고 앞으로 장래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먼저 두 손 든 거고 대통령실이 뒤늦게 수용한 건데 더 고집을 안 부려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인사라인 전체를 검사로 깔아놓는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저런 사고는 또 일어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검사들이 전성시대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자녀분을 검사 로스쿨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의사가 없고요? 아마 장성철 소장의 자녀들이 아빠가 검사가 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제라도. 예, 늦었고요. 네. 저는 이미 안 돼요. 한번 검사를 저는 제가 검사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피 검사를 한번 받아야 돼서 알겠습니다. 오늘 검사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검사들의 시스템을 검사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뉴스룸 본방송일 때 의견 주신 분들 먼저 2명을 뽑겠습니다. EPOX님, 체포동의안 투표 진행 중에 표현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현타 왔을 듯
이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특보를 진행했었는데 사실 표정이 복잡한 표정이 네. 있었고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늘 그렇듯이 눈에 띄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EPOX님 영화표 2장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미나리님 비명계보다 친명이 몇 배나 더 많으니까 괜찮아요. 오늘 이탈표가 최소 선언한 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미나리님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은 물론 앞서 장성철 소장님이 언급한 것과 좀 반대되는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눈에 띄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앵커에 의한 앵커를 위한 영화표 지급입니까? 예, 뭐 영화표 2장 가지고 제가 그렇게까지 한다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 영화표 2장의 힘을 그렇게 누리고 저도 좀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빠 찬스 쓴 건 아니니까. 예. 앵커 찬스. 용산 에이스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왜냐면 이게 무작위성을 좀 더 드러내려고 앞에 눈에 띄는 대로 드리는 아까 다 겁니다. 읽어보고 표시하셨잖아요. 무슨 표시를 무작이에요. 지금 하시면 지금 딱 보시지만 네? 증거가 네 개 있는데.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냥 앞에 눈에 띄는 대로 네.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잘하셨어요. 예. 용산 에이스님, 국민의힘에게 더 이상 먹잇감 주지 않기 위해 대표적 사대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원래 이제 미나리님과 정 반대되는 의견인데 평소에 제가 조율을 한다면 이 두 분을 그냥 이렇게 주는 건데 네. 눈에 띄는 대로 주고 있기 그분 때문에 드리세요. 뭐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아니 이미 의견입니다. 2장이 다 나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제 마법사님 부결 아닌 부결 같은 너 이거 참 재밌는 의견인데 이미 2장이 나갔다는 거. 마법사님 다음 주에 또 의견 보내주시면 반드시 제가 영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뉴스룸 본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뉴스룸 뒤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리님, BAKDOELE님.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의 부결이 당내 위기의식보다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토론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길어서 다음에 좀 짧게 주시면 그때 영화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자님,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현 상황을 보면 돕긴 깼긴이다. 우리 가구 기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기조랑 네, 어려 맞습니다. 닭가하고 저도 좀 맞는 것 이렇게 같습니다. 어려 닭가랑 맞아서 강면자님, 예, 영화표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무조건 직진님, 원내대표 서른 추천한다. 네.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특정인을 거명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 일단 부적절 나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깐깐징어님, 이건 까고 또 깐 오징어라는 뜻인가요? 깐깐징어인데 다음 체포 동의안 어찌 막을 건데? 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소피아님, 글자를 애매하게 쓴 것도 정치적 선택이라고 보이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다음에 러러러님, 장소장님 붉은 넥타이로 보수임을 주장하고 계시네요. 라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의도를 정확히 읽으신 이분에게 영화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러러러님 영화표 2장, 장성철 소장님이 그냥 얘기하셔서 그냥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인생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거 여러 번 강조해 이름 언급해 주시면 상당히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보수 참칭에서 넥타이 코스프레까지 예.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야 러러러님, 저 살죠. 그러니까 붉은 넥타이로 보수임을 주장하고 계시네요라고 했기 때문에 네. 말만 들어서는 보수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의미가 내포됐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아니 뭐 이미지라도 드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오모나님 오늘 뉴스룸지 좋네요라는 의견인데 이미 매진돼가지고 표가 이분도 다음 주에 아이고. 보내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로디테님, 박원석 의원님 핵사이다. 테이크5님 이 칠판 국회로 보내서 한글도 못 쓰는 국회의원들 교육 좀 시켜달라.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우리 김 PD가 한글을 잘 씁니다. 가부 같은 거 쉽게 쓸 수 있는데. 예. 글씨 잘 쓰시네요. 예. 오늘 이렇게 네 분, 에폭스님, EPOX님, 미나리님, 그리고 누구였죠? 예, 강명자님, 러러러님 이렇게 네 분에게 다섯 영화표 장이네.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박원석 전 의원님, 장성철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지금. 그 마음에 안 드세요? 저런 결과가 나온 게? 뉴스 특보를 2시간 저 진행하는 지금 바람에 4시간 반째 지쳤어요. 계속 떠들고 있어가지고요. 아니 그 저 결과에 대한 지금 반감이 표정과 말투와 지금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저는 사실 멘탈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예, 저는 그냥 사실을 전달할 뿐이고 네. 예, 여러
좋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잘 전달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4시간 반째 떠들고 있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약간 아까 이제 안에 있는 게 조금씩 나왔었다는 건 또 오. 시청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D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수요일 날 또 뉴스룸 D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안 한대요. 이번 주 죄송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3월 1일이죠? 네, 3월 1일, 3일절에는 우리가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이번 주 수요일은 뉴스룸 D가 빠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